안녕하세요. 아까 그 성공하고 실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절대적인 성공, 절대적인 실패는 없다 그랬지. 지금 여기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뭐게요, 여러분들? 본 것 같아요. 음, 어린 왕자가 괜히 이 모자 같은 거 그런가?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동전이에요, 동전. 음, 동전의 이쪽에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지. 이쪽에 실패라고 적혀 있을 수 있죠. 그냥 동전 던지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들 크게 성공 실패 없어요. 없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요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쪽은 스코프 룰이라고 하고요. 스코프 규칙이 있는데 스코프 규칙이 꼭 성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공 실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둘 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 데이터. 성공이란 데이터, 실패란 데이터. 스코프 규칙이 있으면 반대쪽 면에 뭐가 있냐면 참조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코프룰은 뭐냐면 스코프룰은 내가 어떤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우균이라는 이름을 썼어. 근데 우균이 그럼 도대체 뭐냐? 해야 될 거잖아. 우균을 얻다가 저장한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변수 해볼까? 여러분들 강의실에 업사인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레퍼런스 한 게 지금 강의실 레퍼런스하고 우균 레퍼런스 했죠. 그쵸? 그게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봤더니만 여기에 int 우균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딘가에. 그게 2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강의실은 캐릭터 강의실 A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강의실에 우균을 어사인하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타입이 다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타입 이퀴벌런스 할 때 이제 우균하고 강의실을 보고 이게 어떤 밸류인지 어떤 타입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조하는 부분하고 실제로 여기 선언한 부분 있죠. 선언한 부분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스코프 규칙이라고 했죠. 그렇죠? 스코프 규칙은 그거예요. 레퍼런스 인바이런먼트는 뭐냐면 이제 스코프 규칙은 참조에 맞는 선언을 찾는 건데 이 레퍼런스 인바이런먼트 프로그램이 쫙 있잖아요. 프로그램 중에 한 지점을 딱 봐요. 이 지점에서 내가 뭘 쓸 수 있는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뭐를 참조할 수 있는지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참조 환경이라고 해요. 이때 내가 강의실 쓸 수 있다. 강의실이란 변수 쓸 수 있고, 오균이란 변수 쓸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참조 환경이지. 여러분들 지금 딱 그 인생의 한 지점에 내가 무슨 과목 듣고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리소스가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 참조 환경이에요. 이게 참조 환경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어떤 그 성공이라는 걸 찾고 싶은데 없어요. 지금 바로 없지. 바로 없잖아. 강의실하고 우균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 지점 봤다고 해서 그게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 여기 네스티드 스코프스라고 돼 있잖아요. 네스티드 스코프스라고 돼 있는데 스코프라고 돼 있는 요 테이블 있죠? 요 테이블이 참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퍼런싱 인바이러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인티저라는 거, 리얼이라는 거, 얘는 지금 타입도 참조 환경에 넣었는데 보통은 타입은 안 넣고 아이덴티파이어만 넣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변수부터 시작했잖아요. 변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름 얘기했었죠. 이름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 이름에 해당되는 거, 식별자라고도 하죠. 식별자에 해당되는 것만 테이블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게 보통 맞는데 얘는 지금 아주 간단한 인터프리터이기 때문에 타입도 그냥 그 테이블에 같이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예를 잠깐 들으면 지난 시간에 우리 타입 이퀴벌런스 했었죠. 타입 이퀴벌런스에서 가장 강한 거는 가장 강한 이퀴벌런스는 이름이 같아야 돼. 이름이 다르면 다른 타입으로 보는 거예요. 이름 동등성. 그런데 이름 동등성의 경우에 이런 경우 있었죠. X하고 Y를 이제 여기 타입이 조금 그 C랑 선호하는 방법이 다른데 여기에다가 1 땡땡 10 of integer 이게 서브레인지 타입이에요. 이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1 땡땡 10 of int 1부터 10까지가 밸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죠?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x도 1 땡땡 10 of integer 이제 인트로 작게 쓸게요. y도 1 땡땡 10 of int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의 쇼트핸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의 간결 표기, 간결한 표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죠? 이름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름을 지어주지. 얘가 뭐 타입 1이다. 타입 1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얘도 또 똑같은 타입이긴 하지만 새로운 이름이 없으니까 타입 2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임시 이름을 지어줬죠, 지금. 임시 이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름 이퀴벌런스에서는 다른 타입이야, X, Y가. 그래서 X에다가 Y를 이렇게 어사인하는 게 이게 틀린 거야, 이게. 안 돼. 이런 게 안 돼요. 불가능해. 그런 언어가 있다 그랬죠. 그런 언어가 뭐냐면 에이다예요, 에이다. 에이다는 그래서 네임 이퀴벌런스를 쓰는데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제 반대쪽,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는 보니까 1땡땡 10 오버 인티저면 아니 이거 같은 타입이잖아. 이게 같이 선언을 했으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타입이지. 이렇게 보는 게 구조 동등성이에요.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C 같은 거. C 같은 건데 완전 C랑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C에서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struct 포인트 하고 여기에다가 필드 네임을 주잖아요. 필드 네임을 주죠. int x int xy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struct 포인트 했는데 이걸 포인트 2라고 할까요? 포인트 2라고 하고 여기다가는 int ab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조 동등성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둘 다 인티저잖아. 인티저 두 개네. 같은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스트럭처럴 이퀴벌런스죠. 근데 이제 C도 그런 거는 같다고 안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조는 똑같이 인티저 두 개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 필드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언한 것이 똑같을 때 선언해서 지금 여기 필드 네임까지 선언을 했잖아요. 선언한 것이 똑같을 때 보자는 게 이제 중간이죠. 그게 선언 동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사실은 구조 동등성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선언 동등성이 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이다 같은 거는 아주 제한적인 언어고요. 그 다음에 이름 동등성은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선언 동등성이 그 다음에 좀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완전히 풀어주는 게 구조 동등성이죠. 여러분들 그 인생을 살 때도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성공 못하면 딴 거를 성공으로 이름을 지으면 되잖아요. 선언 동등성으로 하거나 구조 동등성으로 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훌륭한 인생입니다. 자, 스코프 오브 네임즈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타입을 보려고 하면 여기는 아까 그 X하고 Y를 사용할 때
얘가 무슨 타입으로 돼 있는지 봐야 되겠죠? 어디서 선언돼 있는지. 그걸 찾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찾는 규칙을 스코프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꾸로 X, 여기서 딱 선언한 이 X가 어디까지 보이느냐, 그거를 이제 이름을 볼 수 있는 영역을 스코프라고 하는데 가시 영역이라고 보통 해요. 영역이라고도 하고 가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변수에서 상관이 없죠. 근처에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실에 딱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면 내가 부를 수 있잖아. 허수민 학생 여기 있잖아요. 그쵸? 상관이 없지. 이름 바로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int x를 했는데 x 여기 있어. 그러면 이거는 스코프 규칙이 큰 문제가 없지.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여기서 y를 썼는데 y를 쓰긴 썼는데 여기 없단 말이야. 선언 안 했어. 이게 어딜까? 이거 찾아야 되죠. 그 찾는 규칙을 스코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지역 변수에 대해서 영역이 중요해요. 스코프 룰은 이름을 선언하는 부분과 선언 부분과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 이 둘을 연결하는 규칙이 이제 스코프 룰이에요. 보통은 여러분들 쓰는 그 스코프 룰은 다 스태틱 스코프 룰이에요. 정적이에요. 정적. 스태틱. 스태틱은 뭐냐면 렉시컬 스코프, 스태틱 스코프라고도 하고 렉시컬 스코프라고도 해요. 렉시컬은 뭐 어휘라는 얘기거든요. 렉시컬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을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행해 보지 않아도 프로그램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작성된 형태만 봐도 프로그램 형태만 봐도 알 수 있는 그게 정적 영역 규칙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y가 없으면 밖에 어딘가 있겠지 이 얘기예요. 밖에 어딘가 여기 만약에 캐릭터 y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밖에 있는 스코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 영역 규칙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서버 프로그램의 중첩 관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데 동적 영역 규칙은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런 거 왜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들한테 비밀을 알려드리면 뭐냐면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현하다 보니까 잘못 구현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버그로 시작했어요. 아까 그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 만들 때 버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버그 때문에 생긴 그런 영역 규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뭐 잘못했을 때 이게 버그인가 피처인가 뭐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피처처럼 된 거지. 원래는 버그였는데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배울 거는 그 스코프 룰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 네, 마지막에 쟤는 사실은 스코프하고 큰 상관은 없는데 이게 이제 이름이다 보니까 네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네임드 컨스턴트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네임드 컨스턴트의 핵심은 그래서 이게 이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수인 값이 바뀌지 않는 그런 걸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임드 컨스턴트인데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듣기 전에는 컨스턴트하고 상수 있잖아요. 상수하고 변수하고 다른 걸로 보죠. 그렇잖아? 변수는 바뀔 수 있는 거고 상수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냐면 2는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 a 같은 건 변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상수 맞죠? 리터럴. 리터럴이죠. 리터럴의 의미는 여기 있는 이 이름을 보고 그 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리터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수는 변수의 한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이거 원소가 되니까 안 되네. 원소 사실은 이게 원소인데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퀄은 없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A가 있으면 얘가 상수일 수도 있어요. 변수가 아니고 상수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럼 뭐가 상수냐? 이거 헷갈리죠? 그럼 도대체 뭐가 상수냐? 이런 생각이 들죠? 상수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상수는 컨스탄트는 우리 바인딩 배웠잖아요. 값 바인딩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바뀌지 않는 변수로 보시면 돼요. 그걸 상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상수는 특별한 변수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2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2라는 거를 어디다가 스토어를 해요. 2를 어디다 저장한다고. 프로그램에 어디다 저장하거든요. 메모리 어디다 저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변수로 봐도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2라는 거는 어디서 봐도 2잖아. 그치? 어디서 봐도 2죠? 그러니까 상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A도 내가 A라는 이름을 const int A2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상수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이거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int x2 이 x하고 a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라고 하고 왜 변수라고 하냐면 나중에 x를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값 바인딩이 바뀌잖아. 이 이후에는. 그런데 얘는 바꿀 수가 없지. a에다가 3 이렇게 하면 이건 에러가 되죠. 그래서 뭔가 허용되는 연산이 더 줄어든 거죠. 그런 변수를 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상수는 변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똑같다기보다도 변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배웠던 스태틱 스코프랑 다이나믹 스코핑 이거 잠깐 리뷰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싱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네임드 컨스탄트 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태틱 스코핑 이거 리뷰인데요. 리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프로그램은 처음 보셨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그 프로그램 안에 혹은 프로시저 안에 프로시저가 들어가는 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예전 클래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이라는 클래스 안에 프로시저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고 프로시저도 이것도 클래스로 보고 클래스 안에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트럭처드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시저 A 안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베리어블 선언한 건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리어블 x 이건 타입 오브 인티저 이렇게 하잖아요. 인티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x나 d나 c나 다 a의 로컬이에요. a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b에서 x를 보려고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는 로컬로 선언한 거니까. 대신 b에서는 자기 안에 선언된 이 2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b에서 여기 2 부르는 건 이건 오케이. 이건 오케이예요. 오케이인데 만약에 여기서 d를 부르겠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허용이 안 돼. d는 이제 a의 로컬이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프로시저가 이렇게 네스트되어 있어요. A 안에 이렇게 있고 또 B 안에 이렇게 있어요. B가 여기까지예요. 이거 뭐냐? 프로그램도 그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지. 프로그램은 여기 안에 프로시저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리어블 선언한 것처럼 로컬로. 그래서 거기서는 여기에 피리어드 찍는 거는 이 전체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다 이거예요. 한 스테이트먼트로 끝난 거예요. 프로그램은. 근데 여기 세미콜론 있잖아요. 세미콜론은 그거에 이제 프레이즈가 되는 거지. 한 프레이즈. 프로시저 A 프레이즈, 프로시저 B 프레이즈 이렇게 이제 처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장 끝낼 때 하나로 끝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여러 개를 해서 한 문장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그 문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에서는 메인에서 메인을 부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여기 이게 없어. 이거 호출하는 게 없죠? 없어요. 자, 그런데 메인에서는 자기 로컬인 A나 B는 부를 수 있지. 보이잖아요. 메인에서 이거 A, B는 로컬이잖아. 부를 수 있죠? 그래서 부를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부를 수 있고 A는 C나 D 부를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얘 지금 다른 색깔로 해야지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겠다. 그래서 메인에서 얘는 로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부를 수 있죠. 호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에서도 로컬인 C나 D 호출할 수 있죠. B에서도 자기 로컬인 E 호출할 수 있겠지. 왜냐면 내 로컬이니까. 근데 메인에서 C를 호출할 수는 없지. 걔는 로컬이니까. A의 로컬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C를 호출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시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이 색깔로 해볼까? 초록색으로 해보자. 여기서 보면 포트란 이후의 언어는 A에서 여기서 이제 A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거 오케이예요.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시저 A에서 선언할 때 이미 프로시저를 알잖아. 나왔죠, 이게 선언이. 내가 이걸 쭉 갈 때 이 선언이 이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에서 이건 자기 자신 부를 수 있고요. B에서도 자기 자신 부를 수 있고 C도 마찬가지 부를 수 있고 D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자신 부를 수 있는 이거는 다 추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선택하시면 되냐면 나머지 하나는 이제 B에서 보자는 거죠. A에서 만약에 B에서 A를 딱 스캔하고 B에 왔죠. B에 왔으면 B는 딴 건 몰라도 메인 안에 A 있는 거 지금 로컬이잖아요. 볼 수 있지. 그래서 B에서 A를 부르는 건 이건 돼요. 이거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베리어블 X 여기 선언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베리어블 A라고 선언합시다. A가 있었어요. 인티저로 있었어. 인티저로 있었는데 뭐 어디다 값을 넣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베리어블 B 하는데 B를 A보다 하나 큰 값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고 싶어. 그리고 인티저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A는 여기 보이죠? 선언했잖아. 그쵸? 선언했으니까 보이잖아. 그러니까 B에서 A 쓸 수 있지. 그것처럼 B에서 A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 아크가 생기는 거예요. B에서 A 부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하면 D에서도 C 부를 수 있죠. D에서도 C 부를 수 있고 이런 아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D에서 볼 때 A도 이미 나왔잖아. 자기 부모니까 부모 찾아갈 수 있는 거지. 부모 부를 수 있죠. C에서도 이거 부를 수 있지. E에서도 이거 부를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아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이거죠. E에서 그러면 A도 부를 수 있느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 안에 있는 프로시저잖아. 메인은 나의 부모는 아니지만 조부모지, 조부모. 그렇지? 그러니까 E에서 A도 부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메인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메인 안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어떤 블럭에서 바깥의 거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 그게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스태틱하게 이것만 봐도 다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규칙을 이제 스태틱 스코프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말은 뭐냐? 요 말은 스태틱 스코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이에요. 문제가 되는 점은 내가 만약에 이 프로시저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D 안쪽으로. D 안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E를 여기서 호출했죠, 내가. 호출했는데 이게 D 안쪽으로 옮기게 되면 더 이상 B의 로컬이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B에서 E를 볼 수가 없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E 입장에서도 여기에서 B를 부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B를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자기 부모였으니까 부를 수 있잖아요.
부를 수 있는데 지금 일로 옮겨버리면 더 이상 자기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 스코프 룰이 다 좋은데 나쁜 점은 이 프로시저를 옮기는 게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C 같은 언어는 이 프로시저 안에 프로시저가 더 들어가지 않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언어들은 그걸 해놨죠. 이 프로그램 안에 프로시저가 들어가듯이 프로시저 안에서 로컬 프로시저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X가 어디? D에 X가 있다고 치자. 여기 요 베리어블 X가 여기 아니고 여기 있다고 치는 거죠. 베리어블 X가 여기 있어서 그래서 2가 만약에 X를 보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2를 1로 옮기겠다는 거죠. 옮기면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X를 얘를 옮기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X를 메인으로 올릴 수 있겠지? 메인으로 올리면 그때는 2가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조부모의 로컬 베리어블이니까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X를 보려고 하는 거는 D하고 E였는데 C도 A도 다 볼 수 있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도 불필요하게 X를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스태틱 스코프 룰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불필요하게 보거나 움직이는 게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스태틱 스코프 룰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스코프 룰은 뭐냐면 다이나믹 스코프 룰은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X가 있어요, 여기. X가 여러 군데 있죠. X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이거 다른 색깔로 해야지 여러분들 잘 보이겠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X가 있죠. X 있고, 여기 X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스태틱 스코프 룰 같으면 어떻게 돼요? 서브2가 B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B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X는 당연히 EX죠. 그렇죠? B기에 X를 쓰는 게 맞죠. 스태틱 스코프 룰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스태틱 스코프 룰에 따르면 X는 B기에 X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이나믹 스코프 룰은 뭐냐면 B기에서 서브1을 불렀어. 서브1을 불렀는데 서브1에서 이제 X를 선언했어요. 서브2를 불렀어요. 그러면 서브2의 X는 자기를 부른 애, 그 X를 쓴다는 게 이게 다이나믹 스코프 룰이에요. 좀 이상한 룰이죠. 그래서 다이나믹 스코프 룰은 호출될 때마다 X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X인지 호출 시퀀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버그죠, 버그. 처음에 버그 때문에 이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피처로 알고 그렇게 이제 계속 구현을 한 거죠. 지금은 아주 제한적인 언어에서만 사용이 돼요. 초기 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펄 있잖아요. 펄에도 다이나믹 스코프 룰이 있어요. 다이나믹 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주 그렇게 맞는데 다이나믹 스코프 룰은 얘를 보는 거죠. 지금 호출을 이렇게 했으니까 서브1 호출하고 서브2 호출했는데 서브2에서 X 쓰니까 자기를 호출 안에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 호출 시각 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이나믹 스코프 룰에서 장점은 이제 내가 만약에 뭔가 쓰고 있는데 다른 애 호출하는데 내 걸 볼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럼 그냥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화면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라미터 패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나쁜 점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로컬 베리어블 이제 어떤 로컬 베리어블인지 찾기 힘들다는 거고요. 프로그램을 읽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구현하기도 어려워요. 그 효율적으로 구현하기도. 왜냐하면 어떤 변수인지 알 수 없으니까 타입 체킹도 안 되고 타입 체킹도 컴파일 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컴파일 시간에 안 되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스코프하고 라이프 타임을 보시면 이게 좀 유사한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베리어블의 라이프 타임이 스택 다이나믹이 있고 스태틱이 있잖아요. 보통 스태틱 같으면 글로벌 스코프고 스택 다이나믹, 그러니까 우리 오토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토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t f에서 여기에 있는 캐릭터
C. 요게 이제 오토매틱 베리어블이거든요. 오토매틱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 그래서 로컬 베리어블은 스택 다이나믹이고 스태틱은 뭐냐, 이 밖에 있는 거. 여기에 이제 int large x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얘는 글로벌이고, 이거는 보통 글로벌이고,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로컬하고 글로벌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에 static이라는 키워드 하나만 딱 넣어주면 C는 로컬인데도 스태틱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로컬 스태틱 인 C. 또 이것도 있어요. 글로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만약에 스태틱 하잖아요. 스태틱 하면 X는 글로벌이 아니에요. 글로벌이 아니고 파일 스코프가 되거든요. 파일 스코프가 되는데 그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스택 다이나믹은 로컬, 스태틱은 글로벌인데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는 뭐냐면 거꾸로 이제 스코프 룰이 있으면 거꾸로 보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거, 가용한 어떤 한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거 전체, 볼 수 있는 이름 전체, 이름의 집합을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라고 합니다. 스태틱 스코프 랭귀지 같으면 로컬 베리어블 볼 수 있고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그 자기 스태틱 앤세스터의 로컬을 다 볼 수 있는 거지. 이 베리어블이라고 할 생각 없고 이제 베리어블 말고 여기 이제 로컬 네임이라고 보셔도 돼요. 로컬 네임하고 모든 네임인데 앤세스터에서 디클레어한 네임이죠. 다이나믹 스코프 같으면 내 거의 로컬 네임뿐만 아니라 로컬은 항상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나를 호출했을 때 내가 지금 액티브 하잖아요. 현재 액티브한 그런 서브 프로그램들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액티브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액티브는 시작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거. 메인에서 서브1을 호출했어요. 서브1이 리턴 됐어. 그 다음에 서브2로 호출했어요. 서브2에서 서브3 호출했어요. 이 상황에서 액티브한 거는 메인, 서브2, 서브3 이 세 개가 액티브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호출되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만약에 서브3가 리턴했어요. 리턴하면 이제 얘는 액티브하지 않죠. 그 상황에서 액티브한 거는 메인하고 서브2죠. 그러니까 서브2의 어떤 그 다이나믹 스코프를 해서 서브2의 어떤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서브2의 로컬뿐만 아니라 메인의 로컬도 내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에 들어가는 거죠. 자, 스태틱 스코프 룰에서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를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쉬워요. 여기 만약에 프로그램 포인트 1번에서 레퍼런스 인바이러먼트는 내 로컬인 거 볼 수 있죠. X하고 Y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나를 감싸고 있는 거 페어런트 누구예요? 메인이죠. 메인에서 로컬인 거 뭐 있어요? A, B 있죠. 그러니까 XY뿐만 아니라 A, B 볼 수 있지. 그래서 서브1의 XY, 메인의 A, B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볼까요? 여기 서브2, 서브3? 프로그램 포인트? 얘가 좀 복잡하려나? 서브3 한번 볼까요? 서브3. 그러면 서브3는 지금 여기죠. 프로그램 포인트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건 내 거 로컬이죠. X죠. 그런데 얘는 똑같이 서브2의 X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 X에서 스크리닝 되죠. 그러니까 얘는 볼 수가 없어요. 서브2에는.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의 AB는 볼 수 있지. 자기의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 포인트 2에서는 서브3X, 메인의 AB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서브2도 보시면 서브2X, 메인 AB. 여기 4번에서는 메인 AB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옛날 언어 얘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건 이런 것 같아. int x 하면 여러분들 이거의 스코프는 이거의 영역은 이 이후잖아요. 그렇죠? C 언어나 C++에서 보시면 선언한 이유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유를 보실 때 요 다음 줄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이거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더 정확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돼요. int x 하는데 여기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하잖아요. 돼요. 그 x는 베리어블 값이 없는 x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값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컴파일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스코프가 int 선언하잖아요. 요 이유기 때문에. 이게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 int x가 여기 있었어요. ex를 하고 싶다.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x가 있다고 하면 ex를 쓰고 싶다. 그럼 C에서는 방법이 없는데 C++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다가 땡땡땡땡 하고 이렇게 붙이면 요 x는 요 바깥에 있는 x예요. 그때는 정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스태틱이니까 값이 0으로 이니셜라이즈 되죠. 그러니까 x는 1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스코프 이걸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이름이 있잖아요. 얘가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라고 해요. 땡땡 두 개 한 거를 영역을 결정하는 연산자.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해서 되겠네. 영역 결정 연산자가 되겠네요. 연산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스코프 룰은 이게 부르는 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불렸다고 했을 때 만약에 3번인 경우에는 지금 메인에 C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에 CD밖에 안 돼요. 그런데 3에서 서브2를 불렀잖아요. 서브2를 부르고 서브2가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때 여기서 BC는 서브2는 자기의 BC를 볼 수 있겠지. 자기의 BC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CD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C는 자기의 로컬 C에서 스크리닝 되죠. 그러니까 D를 볼 수 있지. C는 스크리닝 되기 때문에 서브1 이렇게 또 호출했어요. 그럼 이 영역에서는 자기 거 로컬은 항상 볼 수 있죠. AB 볼 수 있어요. AB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B는 원래 보여야 되는데 내 로컬에 의해서 가려졌잖아요. 그러니까 C는 볼 수 있지. 그래서 여기에 서브2에 C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A, B, C 이거는 됐죠. 가려졌는데 이게 메인에 그 D는 안 가려졌죠. 이 C는 서브2의 C에 의해서 가려졌으니까 D는 안 가려졌죠. 그래서 D도 메인의 D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호출 순서에 따르면 그래서 다이나믹 스코프의 레퍼런싱 인바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나온 표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테이블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C하고 D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호출하잖아요. 서브2 호출하면 얘도 BC 테이블이 있죠. BC 테이블이 있어요. 자, 그런데 스태틱 스코프를 같으면 스태틱 앤세스터를 가리키는 게 얘를 가리키는 거지. 그래서 요걸 보다가 만약에 여기 없는 거 D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요거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서브1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테이블에 AB가 있죠? AB 테이블이 있는데 AB를 쓰다가 자기 호출한 애가 얘죠? 얘 따라가서 만약에 C를 쓴다 그러면 얘 C를 쓰는 거지. D를 쓴다 그러면 따라가도 없네. 따라갔더니 여기 D가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지. 이 다이나믹 스코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간단하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간단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더 복잡해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브3에는 X 그 테이블 하나 있죠. 서브2에도 X가 있지. X가 있어요. 근데 서브3에서는 서브2에 이거 가리키지. 스태틱 페어런트니까. 그리고 메인도 AB가 있죠. AB가 있잖아요. 스태틱 페어런트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쓰시면 이제 메인, 얘는 서브2, 얘는 서브3. 그럼 서브1은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이 있는데 XY가 있죠. XY.
sub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베리어블만 한 거고요. 사실은 sub1 이 테이블을 할 때 아까 이제 베리어블 말고 함수까지 확장을 한다. 이름을 확장하면 sub1 테이블 할 때 xy 넣기 전에 sub1부터 넣는 거죠. 자기 자신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름 엔트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커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도 sub2도 사실 여기 sub2가 sub1, sub2가 들어가 있고요. 메인은 그러면 결국 뭐가 들어가 있냐면 sub1하고 sub2도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리어블 말고 그것까지 하시면 sub3도 여기 sub3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너무 지저분하게 그려가지고 좀 그런가? 아시겠죠? 어쨌든 자, named constant 여기 나오죠. 첫 번째 constant는 변수야. 그런데 value를 바꿀 수 없는 변수지. literal은 변수가 아닐 수도 있어. literal도 큰 수는 변수인데요. 이제 변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변수가 아니란 얘기는 메모리에 바인딩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모리 바인딩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셈블리어 보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인크리먼트 inc1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레지스터에 있는 거 하나 딱 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x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x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된 거를 얘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이 리터럴 1이 있죠. 근데 메모리에 바인딩 안 되죠. 이런 스페셜 인스트럭션 때문에. 그래서 변수가 아닐 수도 있다. named constant는 뭐냐? 베리어블인데 밸류 바인딩이 스토리지 바인딩 일어날 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고 manifest constant라는 게 있어요. manifest constant. 이거는 named constant 중에 value binding이 static인 경우 그때 manifest constant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예요. 한번 예를 들면 여기 왜 예를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int x는 2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메인 안에 int 메인이 여기 있죠. 메인에서 const y, const int edge, int y는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y하고 x는 둘 다 named constant죠? 둘 다 named constant 맞아요. 그런데 x는 static variable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은 컴파일러가 미리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named constant 중에서도 manifest constant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 만약에 const가 있으면 const 이거 있어야지 이거. const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named constant가 좋은 이유는 named constant는 이제 익스프레션에 쓸 수 있는데 그 파스칼 같은 데서 named constant를 리터럴로 쓸 수 있다. 뭐 모듈라 2, 포트란 90에서는 아무 컨스탄트나 쓸 수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옛날에는 안 되는데요. C에서도 C하고 C++도 옛날에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만약에 const int x 하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int a 하는데 여기다가 x 이렇게 쓸 수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요즘엔 쓸 수 있어요. named constant를 array 차원 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 메인에서 이게 호출될 때 이렇게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짰는데 여러분들 디버깅 하다 보면 메인에 들어가기도 전에 버그가 생기는 경우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스태틱 베리어블의 밸류 바인딩이 일어날 때 거기서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이 시작하기도 전에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어버린다든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컨스탄트 포함해서 스태틱 베리어블들 다 보시면
베리어블 초기화하는 걸 다 보시면 그거에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베리어블 이니셜리제이션은 뭐 보통은 우리 그냥 이렇게 하죠. 그 인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트 썸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에이다에서는 타입을 먼저 하고 이 뒤에 이렇게 해주고요. 우습게도 옛날 포트란 아주 옛날 언어에서는 선언은 따로 하고요. 밸류는 따로 이렇게 해줬어요. 여기 이게 지금 이니셜리제이션 하는 거예요. 따로 했었어요. 여러분들 베이직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베이직도 지난번에 애플 베이직 이렇게 안 해봤지만 데이터 디클러레이션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쫙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니셜리제이션은 어사이먼트가 아니라는 걸 일단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어사이먼트는 선언 뒤 값을 바꾸는 거고요. 이니셜리제이션은 선언과 동시에 이니셜리제이션은 스토리지 바인딩이 일어날 때 선언과 동시에 값을 설정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뭐예요? 이니셜리제이션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여기서 sum은 sum 플러스 1, 뭐 그 sum 아니어도 뭐 y x 플러스 1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는 어사이먼트예요. 얘는 어사이먼트고 얘는 이니셜리제이션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차이를 미묘하게 랭귀지에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C++ 같으면 요때 컨스트럭터가 불리고요. 얘 때는 컨스트럭터가 불리는 게 아니에요. 어사이먼트 오퍼레이터가 불려요.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비지역 변수. 비지역 변수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거 그 블럭 안에 선언되지 않은 변수. 네. 지역 변수는 내가 사용하는 블럭 안에 선언된 변수. 그러니까 지역 변수가 아닌 건 다 비지역 변수예요. 그러니까 비지역 변수 중에 글로벌 베리어블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글로벌은 논로컬이지만 그 바깥에서 볼 때는 또 로컬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비지역 변수가 항상 글로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적 스코핑에 지역 변수 개념이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서브 2에서 뭐 A, B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자기가 있는 거 선언 안에 있는 거는 지역 변수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끝나고 나서 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답변 게시판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번 보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이렇게 녹화본? 뭐 이거? 여태까지 안 올렸는데 갑자기 올렸으면 좋겠어? 제가 이걸 녹화본을 하려고 하면 제가 따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에 올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네. 네, 또 여러분들 질문 있습니까?